또 우리가 지난 12월에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저지 등지로 순회 강연 다닐 때 저희들에게 협찬을 5,000불을 협찬해 주신 미 동부지역 동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이제 보면서 금년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길 박사님께서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전부 다 철을 이렇게 박았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1월 1일 새벽에 갔을 때는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꼭 읽어 드리라고 양해의 말씀이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행동부가 주최하는 모임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서정갑 본부장이 가지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여집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많았지만 한 해라고들 합니다. 2016년은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어느 해나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 즉 태평성대를 노래한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기 앞에 엄숙한 자세를 취하며 애국과 합창에 감동하는 절대 다수의 민초를 생각할 때 우리는 2016년이 불행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하자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가 통일의 수건을 곧 달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라고 잘못 판단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게 한 것은 그 당시 정권 담당자들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조국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심 한반도가 김정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적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청와대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 심사의 첫 기준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할 결심이 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단한 기준은 태국기 앞에 숙연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고 애국가를 제창할 때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듯 감동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의 기침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통일을 준비하고 자유민주의 일치 단결하는 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김동길. 정말 작년 한 해는 격동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 정국이 끝나면은 곧 여러분이 조금 전에 김동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종북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자, 사드 배치 반대 등등
이런 사사건건 적의 편을 드는 자는 청와대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년 한 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이제 연사가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이신 조갑재편장이 나와 계시고 또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신 허평한 장군도 계십니다. 허평한 장군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은 그거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공권력이 확립해야 돼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천안함 폭침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천안함을 잊지 말자.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된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민행동모가 이런 모자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46영사가 전사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46명 중에 8명이 바닷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월호만 중요합니까? 세월호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창창 세월호 타령만 하고 나라 전체가 세월호 무슨 세월호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화문 광장에 가보십시오. 광화문 광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문화공간이에요. 거기다 버젓이 불법 천막을 이렇게 세월호 천막을 쳐놨는데 이것을 우리 경찰이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우리 경찰청장이야 경찰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경찰인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노면 불법 분향소가 덕수궁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경찰이 한 달 이상 철거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불과 5분 이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분 만에 그거 철거시켰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법관들은 저에게 벌금을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세월호 저 천막도 좀 두드러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철거하려면 사전에 정찰을 해야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안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한마로 쳐도 부서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희들이 쓸어버렸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우리 공권력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도대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오히려 시대한테 얻어나 맞고 경찰차가 수백 대가 불타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우리 경찰, 봉급만 받아먹는 게 경찰이냐,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끝나야 되면 여러분이 경찰청에다 처음부터 전화해야 돼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세월호 천막은 설치해도 되고 태국기를 개항하는 국기 개항대 설치는 반대하는 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은요, 국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국가 원수를 보위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쥐새끼 한 마리라도 청와대에 마음대로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잘 감시 감독하고 했더라면 최순실이 게이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말이야 봉구만 타먹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제가 동부 지역에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쪽 지역에 이게 우리 대사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라는 작자가 일부러 집회 우리가 행사하는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같이 나가서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주요 단체장을 초청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이 지금 대사관에 나가 있다는 거. 그 전에도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라고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순복음교회나 마찬가지인 그 교회, 거기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는데 못 나가게 상당히 방해를 하는 이런 작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와가지고 국정원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가 국정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 사람들이 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왜 파견 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국정원 이 자체가 좀 아주 잘못됐던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찰. 이건 특검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검이나 검찰이 전부 다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이 내용인데 공금을 횡령했다. 대학생들의 교육시키라 해외 연수 보내라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죄예요. 혐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검찰이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번 조사도 안 해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모자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검찰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 보십시오. 특검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지금 이제 구속하느니 마느니 겁주고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횡령죄가 확실한 거는 무혐의 처리하고 형령죄가 확실하지 않은 뇌물죄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어거지로 22시간씩 붙잡아다 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국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박수 치려면 신나게 치십시오.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사들이 좋은 말씀을 이제 하실 테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7년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자 사사건건 적의 편을 드는 문아무개 같은 자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대선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족이 외침을 당한 것이 그동안의 숫자로 세보면 언론도 보도됐지만 997회의 외침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애국가도 불렀지만 하느님이 보아서 오늘의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한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